폭염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폭염이 당뇨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당뇨병 환자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조 요청 버튼만 누르면 실시간으로 해양경찰의 위도와 경도를 전송하는 해로드 앱이 해양사고 구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천마총이 42년 만에 대대적인 보수를 마치고 원형에 가깝게 복원됐습니다. 농산물도 규모화, 브랜드화가 중요해진 요즘 10여 개 지역 농협이 뭉쳐 공동 마케팅과 공동 출하를 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7월 30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태풍 종달이의 세력이 약화된 가운데 오늘 일부 지역에는 반가운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에 구름도 많고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낮을 거라고 하는데요.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월요일인 오늘은 외출하실 때 휴대용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오후 열대 저압부로 세력이 약화된 태풍 종달이의 영향으로 내륙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낮까지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런 강수와 함께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면서 그간의 불볕더위는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26도, 안동 27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 모두 3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또한 경북 동해안 지역의 경우는 울진은 30도를 종일 밑돌겠는데요. 어제 밤부터 경북 동해안 지역은 강풍특보가 발효되어 있는 등 지금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내일부터 다시 햇살이 강하게 비추겠고 우리 지역 낮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면서 다들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특히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장기화되는 폭염이 당뇨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뇨병을 앓는 이 50대 여성 환자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도 봄보다 혈당 수치가 30% 이상 높아졌습니다. 더위는 좀 많이 타는 편이에요. 땀은 많이 흘리는데 솔직히 좀 힘들죠. 좀 더우니까 자꾸 사람이 깔아앉는 그런 정도가 없잖아 있어요. 땀이 많이 나고 탈수 현상이 나타나는 여름은 혈당 조절이 어려워 당뇨병 환자들에겐 눈, 신장, 신경, 발 같은 부위에 당뇨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조사한 2015년 당뇨 환자 진료 비율을 보면 전체 당뇨 환자 가운데 눈 합병증이 가장 많았고 신경병증, 신장합병증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눈 합병증 가운데 당뇨 망막병증은 시력을 떨어뜨리고 심한 경우 실명할 수도 있어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 망막병증이 위험한 것은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진단된 후에는 안과 진료를 꼭 보시고 당뇨가 조절되는 정도에 따라서 길게는 1년, 짧게는 매달 진료를 보면서 적절한 치료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일 오전과 오후 정기적으로 혈당을 재고 운동과 식이요법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혈당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간식을 섭취하고 너무 혈당이 높아진다면 좀 실내 운동이라도 하는 그런 적절한 식이 운동과 운동 조절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무더운 여름 외출할 때는 저혈당이 나타날 경우 먹을 수 있는 간식도 챙기고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선글라스와 모자도 착용하라고 전문의들은 권고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4년 전 해수부에서 항법 정치를 갖추지 못한 영세 어민들을 입혀 개발한 해로드 앱이 해양사고 구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구조 요청 버튼만 누르면 실시간으로 위도와 경도가 해양경찰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이규설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릉도 여행객으로 붐비는 포항 여객선 터미널. 여행은 항상 즐겁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에 배를 타는 여행은 조금 겁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울릉도 여행에 나선 나주공업고 학생들은 단체로 해로드 앱을 깔았습니다. 여객선 실시간 이동 정보와 바다 날씨 정보 제공은 물론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구조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파도 쳐가지고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약간 안전하게 구조될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충남 서천군에서 갯벌에 고립된 부부가 해로드 앱을 통해 해경에 신고해 무사히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바다에서는 해양경찰에, 육지에서는 소방서에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위도 좌표를 제공하는 해로드 긴급 구조 요청 버튼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경위도 좌표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기 때문에 더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다 보니 낚시어선 이용객이나 해양 레저를 즐기는 분들 사이에서도 해로드 앱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정찰은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들은 구조 신고 앱을 미리미리 설치해 위급 상황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 천마총이 일반에 공개된 뒤 42년 만에 대대적인 보수를 바치고 원형에 가깝게 복원됐습니다. 천마도도 하나 더 복원됐고 첨단 디지털 영상기기도 설치됐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11개월간의 공사 끝에 천마총이 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선 핵심 시설인 적석 목곽분이 발굴 당시와 가깝도록 복원됐습니다. 발굴에 참가한 연구원들의 자문을 통해 상자한 부장품과 천마도가 놓여진 위치 등을 알기 쉽도록 입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바닥에 깔린 채로 깔려 있는 그대로 했는데 이번에 목관이나 목곽 또 부장괴 이런 것들을 복원을 한 거죠. 천마총의 상징인 천마도도 이번에는 진품과 같은 자작나무 껍질과 천연 연료로 복원했습니다. 또 자작나무가 아닌 다른 천마도를 하나 더 만들어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얇은 대나무판에 금동판을 붙인 것으로 화려함을 뽐내고 있습니다. 막혀 있었던 목곽 뒤쪽에도 전시 공간을 배치했고 관람객들이 유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디지털 영상기기도 설치했습니다. 누수가 좀 있어서 안에 보존에 영향이 있었는데 그걸 이번에 확실히 잡았습니다. 잡고 그다음에 뒷공간을 넓히고. 천마총에서는 지난 1973년 발굴 당시 국보와 보물 10점을 포함해 11,500여 점의 유물이 쏟아졌고 1976년부터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발굴 45년, 일반에 공개된 지 42년 만에 천마총이 새 단장해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해 산지 농산물의 규모화와 브랜드화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상주에서는 10여 개 지역 농협이 뭉쳐 함께 시장을 뚫고 또 전 물량을 공동 출하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주시 11개 읍면농협에 유통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매주 두세 번씩 열리는 통합 마케팅 회의로 품목별 시세와 시장 상황 등을 공유합니다. 상주시는 지난해부터 개별 농협이 취급하는 농산물 전 물량을 조합 공동 사업 법인을 통해 함께 홍보하고 공동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물량 공세가 가능해졌고 농협별로 갖고 있던 거래처를 공유하면서 시장 개척도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물량을 확보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납품을 넣는데 물량이 좀 적은 부분도 상당히 있거나 또 다른 거래처가 또 아는 농협이 있어요. 그렇게 또 물건을 또 소화를 시키니까. 이는 성과로 직결됐습니다. 통합 유통 시스템 구축 1년 만에 포도와 복숭아 등 5개 주요 농산물이 판매액 중 138%나 성장했습니다. 씨 없는 포도 샤인머스켓은 2개 대형마트를 뚫어 전국 200여 개 점포에 딸기는 25억 원 상당을 납품했습니다. 규모화가 되니까 대형 유통업체에다가도 납품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25% 정도는 더 증가됐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농가들이 만족도를 가져가는 거죠. 청송과 김천 등도 벤치마킹에 나서 올해부터 사과와 자두 등 주력 품목 전량에 대한 통합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130여 년 전 전기가 발명된 이래 세상의 어둠을 밝혀온 백열전구. 이제 LED에 밀려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놓였는데요. 우리나라에 남은 마지막 백열전구 공장이 바로 이 대구에 있는 것 아십니까? 대구문화방송이 시리즈로 보내드리는 영상기록. 오늘은 세 번째로 56년 동안 백열전구의 불빛을 지켜온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멋들어진 친구 내 오랜
언제라도 그곳에서 끌끌끌 웃던 멋들어진 친구 내 오랜 친구야 언제라도 그곳으로 찾아오라던 이왕이면 더 큰 잔에 술을 따르고 이왕이면 마주 앉아 마시자 그랬지 그래 그렇게 마주 앉아서 모닥불을 산업화시켜서 만들어낸 제품이 백열전구입니다. 백열전구의 모닥불의 감성을 사람 생활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사람의 감정을 더욱더 따뜻하게 하고 오늘도 목노주정 흙바람볕엔 30초 백열통이 국내를 탄다 경북교육청은 현재 진행 중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와 관련해 자주적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수능은 절대평가로 전환해서 입시 부담과 사교육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며 학생활동 중심의 수업 여건을 조성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앞바다에 있는 탐나해저 분화구의 최고 수심이 60m가 넘는데요. 심해 다이버들이 분화구 바닥까지 직접 들어가 분화구 속 생태계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제주 MBC의 오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kg에 가까운 심해 잠수 장비와 수중 스쿠터로 무장한 다이버들이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탐나해저 분화구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데만 5분. 수심 61m, 모래나 파쇄된 조개 껍데기 등 퇴적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햇빛도 거의 들지 않아서 생물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변 바위를 따라 위로 올라가자 나뭇가지처럼 생긴 해면이 군데군데 눈에 띄고 갈색의 멍게류가 바위를 뒤덮었습니다. 수심 25m, 전갱이 떼가 군무를 펼치고 형형색색의 연산호들이 다이버들을 반깁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고등 가운데 가장 크다는 나팔고등도 진귀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빛 해파리와 원색으로 치장한 갯민숭 달팽이들, 탐나해저 분화구는 원시의 생태를 품고 있습니다. 벤자민 이 고기가 때로 이렇게 막 계속 왔다 갔다 그래서 생태 환경이 상당히 이렇게 아직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방향 660m, 동서 방향 430m로 축구장 면적의 16배가 넘는 탐나해저 분화구. 사실상 처음 속살을 드러낸 가운데 어떤 생물이 얼마나 서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분화구의 생성 비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서핑용품점 10개 가운데 8개가 강원 동해안 해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수욕만 즐기던 해변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의 김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퍼들이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위를 누비며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습니다. 백사장 주변 어촌 마을은 곳곳에 서핑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복합시설이 들어와 사계절 관광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양양 지역 해변에만 50여 개의 서핑 숍들이 문을 열고 하루 수천 명의 체험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양양을 중심으로 시작됐던 서핑 레저 활동은 이제는 동해안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양에 이어 고성해변도 서핑 붐이 일고 있습니다. 송지호와 자작도, 백도 해변 등에는 주말과 휴일에는 해수욕객보다 서핑객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고성도 거리적으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물이 또 훨씬 더 맑고 수심도 낮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않기 때문에 이쪽도 서핑으로 굉장히 지금 핫해지고 있어요. 뒤늦게 서핑 지원에 나선 강릉은 금진 지역을 중심으로 서핑숍이 하나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가깝고 체험객이 아직까지 많지 않아 초보자들이 서핑을 배우기 좋습니다.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자연 경관도 즐기고 이러려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은 것보다는 좀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 좋잖아요. 그래서 강릉에서 서핑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추천해주고 싶어요. 서핑 동호인들이 파도와 수심,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새로운 장소를 개척해 나가면서 현재 도내에 등록된 서핑숍만 80여 개에 달합니다. 해양 레저 특화지구로 조성하고자 저희 계획 중에 있고요. 업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편의시설을 구축을 해서 해수욕만 즐기던 동해안 여름 해변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0시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20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30여 명은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분쯤 경북 칠곡군에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나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950제곱미터 크기의 공장 건물 1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불이 난 업체 바로 옆에 주유소가 있었지만 다행히 불은 번지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업체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청소년 창의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업준비 프로그램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베이킹과 연극, 바리스타와 공예, 사진 영상 등 5개로 전문 직업인이 강사로 초빙됩니다. 15살에서 24살까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한편 개관한 지 2년이 되는 대구 청소년 창의센터에는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과 학업 중단 위기 청소년 2천여 명이 직업교육과 창업 프로젝트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한동대학교가 페루 아레키파 산파블로 가톨릭 대학에서 한동 기업가정신 글로컬 센터를 열었습니다. 이곳에선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전파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한동 글로컬 센터는 지난 2010년 케냐 나이로비를 시작으로 2013년 가나 아크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 화상 사고가 현 1살에서 3살까지인 걸음마기에 집중되고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만 14살 이하 어린이 화상사고 2,63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영유아가 57.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2개월 이하의 영유아가 19.6%였다고 밝혔습니다. 화상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가정이 전체의 79.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화상 원인을 품목별로 보면 전기밥솥이 18.4%로 가장 많았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외출하실 때 휴대용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오후 열대 저압부로 세력이 약화된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밤부터 일부 지역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낮까지 경북 곳곳은 5에서 1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이런 강수와 함께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면서 그간 이어졌던 불볕더위는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26도, 안동 27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모두 3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경북 동해안 지역의 경우는 폭염경보가 해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어제 밤까지 강풍특보가 발효됐던 등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우리 지역 하늘이 대체로 흐리고 일부 내륙과 동해안 지역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6도, 고령 27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35도, 고령 33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24도, 김천 26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문경과 김천 모두 34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7도, 봉화 24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34도, 봉화 32도 예상됩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 28도로 종일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부터 다시 햇살이 강하게 비추겠고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